실제로 이 소송의 역사가 아주 깁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소송은 2000년에 미쯔비시, 2005년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됐었는데, 제가 2015년 그때부터 선배들이 해오셨던 소송에 이제 막내 변호사로 참여를 하고, 지금은 저와 김세은 변호사 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 기업이 당연히 소송에서의 피고, 그러니까 패소한 피고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일본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 또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저희가 면담조차 못하냐, 면담을 못하면 최소한 내려와서 이 문서라도 받아도 가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분들 중에 생존자분들의 연세가 아주 많으십니다. 뭐 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95세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일본 기업이 응하지도 않는 면담 요청을, 벽을 보고 면담 요청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희가 의뢰인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3월경에 일본 기업들에 대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그리고 5월경 매각 명령 신청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지금 일본 기업의 그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10년 넘게 왔던 소송에서 졌으면 당연히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체의 협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일본 기업의 자산을 일단은 묶어놓은 상황이고, 그 묶어놓은 자산에 대한 이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 기업은 그 어떠한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소송에서 진 사람이 돈을 지급하는 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들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사실 제가 이 소송의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법률가가 보기에도 이건 아주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국제법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에 맺었던 청구권 협정이라는 양자 간에 맺었던 협정에 대한 것이고, 이 양자 간의 협정에 대한 해석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달라왔었습니다. 그건 일본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달라왔던 것들이 그냥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덮어놓고 계속 지내고 있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로서 더 이상 덮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양국 간에 체결했던 약속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른 해석이 이제 최초로 피해자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불거진 상황이어서,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을 어겼다,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사실 거짓말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제보복 역시도 계속 이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군사안보상의 조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면 바로 WTO 제소에 걸리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일본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정도 되는 어쨌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국가가 자신들이 행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구권 협정에서는 그런 얘기 계속하죠. 사실 그리고 일본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제가 해석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 청구권이라고 많이 되는 그것들은 그 어느 회의록, 녹취록들을 봐도 불법행위, 즉 강제로 끌고 간 것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논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본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두가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실제로 당시에 대법원의 여러 대법관들이 1951년부터 시작돼서 65년까지 14년간 진행되었던 1965년 우리가 청구권협정,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속기록이 이미 그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모두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배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다면 차라리 더 의심이 들었겠죠. 그런 논의에 대한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식민지 시기에 불법이라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은 우리 논외로 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확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가 아니라 약속을 제대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사실 지금 일본의 기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이 다른 약속, 제대로 된 약속이라는 것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사자로서는 이 판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이 배상금을 받은 적도, 그리고 일본 기업이 사과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죠. 지금 판결 나온 지 벌써 뭐 이제 8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좀 있으면 1년 돼갑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계속 걱정이 들어서 전화도 자주 하시고 오셔도 하겠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보복 조치라는 걸 하려고 한다. 그때 한 3, 4초 정도 실제로 대화하다가 왜 누군가 3, 4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나.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부담되는 건 본인이 부담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뭔가에 영향을 받을까봐에 대한 부담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시진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분노가 크시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시죠. 피해자 개인의 권리 실현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제 보복을 한다는 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압박이죠. 그래서 이 보복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서 정말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5년 청구권협정이 국가 간의 약속이죠. 그 당시 약속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온전히 배려하지 못했죠. 아니 왜 무슨 70년, 80년 된 얘기를 지금 와서 꺼내고 있냐라는 이야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야지 계속 그 뒤에만 볼 거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확히 우리 사회가 언제 이 문제에 대면했냐면 199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 민주화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때서야 증언에 나오실 수 있었던 거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그때서야 나 이렇게 그때 고생했는데 왜 우리 사회가,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도 관가해왔던 문제죠. 민주화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의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주목하지 못했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 맨 처음에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들, 양심적 지식인들. 이 강제동원 소송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막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처음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일본의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1995년, 97년에 일본에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되죠. 일본 법원은 다 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했던 소송에 뭔가의 논리들이 있다면 그건 사실 90년대 일본 변호사들이, 저는 그리고 결국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특히 불매운동을 보이는 시민분들의 모습, 저는 성숙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에서 성숙하냐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마땅하지 않죠. 저는 소비라는 방식을 끊는 것을 통해서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정치권에게 반대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보복 철회해라. 그리고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성숙한 방식으로서 대응하라.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라 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던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피해자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싸워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 세력에게 일본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 한국 정부가 같이 싸워야만 전 결국 일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을 바꾸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연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 일본과 같이 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